분명 범인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가 안 하는가 틀림없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절대로 눈치 못 채도록 전혀 엉뚱한 데다가 특별수사본부를 따로 차리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극비로 가야 은주가 살아 돌아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거의 부산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곽경택 감독의 극비 수사입니다. 1978년 한국 최초로 최면 수사까지 도입했던 부산 대부호의 막내딸이 납치된 유괴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당시 사건의 가장 큰 특이점은 담당 형사였던 공기룡 경사의 수사에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역술가 김중산 도사였던 것입니다. 감독은 영화 친구2를 준비하던 중 자료조사를 위해 만난 실제 조폭에게 공길룡 경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창작자로서 본능이 발동했다고 합니다. 만들고 있던 영화를 멈추고 며칠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스크린으로 담아냈는지 영화 극비수사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효성국민학교 2학년 성은주 어린이. 영화는 가장 먼저 피해자 집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부터 알리고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엄청난 고가인 전축과 진공관 앰프, 그리고 지금은 보기 힘든 실크 잠옷. 피해자 아동 은주의 집은 세트를 제작해 찍은 후 창밖의 풍경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아줌마, 은주 일어났어요. 피해 아동 이름은 가명으로 바꿨습니다. 주인공 공기룡, 김중산, 그리고 범인 매석환 외에 모든 인물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죠. 70년대 후반 시대극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데모 장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삭제할까 고민도 했지만 너 주동자는 골고루 던진다. 공기룡 캐릭터와 연결시키기 용이해서 살렸다고 합니다. 타 관할소의 사건을 처리하던 중 상관에게 막말했다가 기동대로 쫓겨난 형사 공기룡. 대한민국 최강 사투리 마스터 김윤석 형님. 서울말은 물론이고 충청도. 저기 두 분 섹스 했죠? 지금부터 대답을 안 할 때마다 죄질이 하나씩 짬뽕하는 거 몰라요? 전라도. 아유 씨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있나?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름 한번 나볼티요? 평양. 똑똑이 새끼라. 내래 빨개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갓나들은 무조건 빨개이로 간주하가서. 연변.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심지어 중국어까지. 거의 현지인 같은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단양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윤석 형님에게 경남 사투리는 거의 생활 연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도를 마치고 복귀한 중사는 이 와중에도 길가의 병아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노란 병아리를 찾기가 힘들어서 어렵게 구했다고 하네요. 이 병아리를 딸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과 그간 전화세를 못 내서 전화가 끊겼다는 아내의 풀죽은 모습이 삭제됐습니다. 혜진 형님은 김중산 선생님을 미리 뵙게 되면 겉모습만 따라하게 될 것 같아 만나 뵙지 않고 본인만의 소신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 연기한 후 촬영이 모두 끝나고 찾아뵙다고 합니다. 내 잘못은 아닌데 막아요. 천명재 배우? 감독의 전작 똥개로 데뷔했죠. 곽경택 감독 영화다운 부산의 정겨움. 개새끼들이 생선 그대로 싹다 삐까있습니다. 감독의 전작 친구2로 데뷔한 이호철 배우입니다. 놀랍게도 85년생이지만 무조건 형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죠? 이런 비주얼이지만 엄청난 감수성으로 눈물이 많은 형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부자들이 더 하라니까. 이렇게 번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은주 아버지. 실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수산업체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송영창 배우는 경남 진주시 출신으로 사투리 연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삼촌 교육 때 다시 새가 싹다 잡아 쳐넣어야 나라가 산다. 은주야 잘 잤나? 천기사 역을 맡은 윤진아 배우는 극단 대표이자 연극 배우, 극본 가이자 연출가입니다. 아이 내일 모레 우리만 5번째 출산 아이가 골통. 당시 초신인이었던 84년생 봉식이 형의 풋풋한 모습. 역시 부산 출신입니다. 김윤석 형님은 본인보다 16살이나 어린 고향 후배 현봉식 배우가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연기에 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크게 될 것임을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영화 1987에서 윤석 형님과 레슬러에서 혜진 형님과 다시 만나죠.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현봉식 배우가
2024년 범죄도시 4 베테랑 2에도 출연 예정이라고 하니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은주가 다니는 부산 효성국민학교. 실제 사건이 일어난 곳은 부산의 남성국민학교였는데요. 이 씨는 부산 동신초등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사건의 단서가 되는 쫀득이. 그날 저녁 은주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저씨 차에 탔다 카네. 은주 엄마 역은 역시나 부산 출신 이정은 배우입니다. 여담으로 같은 부산 출신 고창석 형님의 아내분이신데요. 감독은 캐스팅 이후 나중에 재수 씨인 걸 알게 됐다고 하네요. 우리 은주가 어째 됐다고? 장영남 배우는 서울 출신입니다. 당시 부산의 멋쟁이임을 표현하기 위해 미술팀에서 상당한 의상을 준비했는데요. 헤어스타일은 장영남 배우 본인이 욕심을 내서 직접 설정했다고 하네요. 주변에 원한 살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천기사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경찰들. 집에서 말씀드린 게 단대에. 이래 넉넉히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알아보입시다. 이곳은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니야가 써눈을 꼭 감아붙다. 진짜 무속인 같은 이분은 놀랍게도 영화 마케팅 업체 주식회사 영화인의 신유경 대표라고 하네요. 다들 죽었다고 하는 와중에 얼마 전에 금방 기도 마치고 내려온 사람이 있는데 한번 물어는 볼까? 이번엔 역술가 김중산 도사를 찾아갑니다. 영화 추격자에서는 후배 형사, 완득이에서는 썸을 타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부인이 된 박효주 배우입니다. 또뭐 엉뚱한 데서 또 듣는다 또 들었구만. 아야. 진짜 부부 같은데요. 한가희가 먼저 놀랬단 말이야. 은주와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기룡의 아들 성한. 영화 사도에서 새 손으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던 이효재 배우. 이후 검은 사제들에서는 커서 강동원이 되어 김윤석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강동원 아역을 맡은 거지 실제 김윤석 배우를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은주를 노리고 한 짓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부서 형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사 접근법. 무조건 공영사님 사주라야 된답니다. 김도사에게 무슨 말이라도 들은 걸까요? 범인이 절대로 눈치 못 채도록 전혀 엉뚱한 데다가 특별수사본부를 따로 차리는 게 맞습니다. 추억의 부산 왕자극장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당시 실제 특별수사본부는 예식장 사무실에 차렸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당시의 시대상을 미술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극장으로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를 암시하기 위해 당시의 공포영화 그레고리 팩 주연의 1976년작 오맨의 포스터를 설정했습니다. 외벽 간판에 걸린 켄 크리스토프 주연의 반 속의 드라큘라는 1982년작으로 고증이 좀 아쉬운 설정이네요. 이 포스터는 영구? 심영래 형님의 부르의 역작 영구와 땡칠이는 1989년작인데요. 이 포스터는 1972년 초히트 드라마 여로의 영구라고 합니다. 심영래 형님이 여로의 좀 모자란 주인공 영구를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든 것이었죠. 이거는 철저히 극비로 가야 은주가 살아 돌아옵니다. 갑자기 나타나 수사를 지휘하는 기룡이 안 입고 온 중부서 형사들. 중부 형사 1을 맡은 조민준 배우는 조혜련 누나의 동생입니다. 실미도에 출연하며 영화배우로 데뷔했죠. 어차피 지일도 아닌데 대충 폼이나 자꾸 많은 게지. 안 걸라. 장명갑 배우는 반장 역도 맡았고 누가 봐도 기룡보다 지위가 높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74년생으로 김윤석 배우보다 무려 7살이나 어립니다. 당시 최초로 도입했다는 최면수사. 차 트렁크를 닫아준다, 그자? 최면사 역을 맡은 정기용님은 감독의 지인으로 전문 배우가 아닌 안과 원장님이라고 합니다. 감독의 전작 미운 오리 새끼를 시작으로 여러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알고 보니 김윤석 배우의 학교 선배였다고 하네요. 벌써 열흘째인데 살아있겠습니까? 중부서 경찰들의 한심함을 은연중에 표현하기 위해 항상 무언가 먹고 있다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 이걸 보고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했네요. 서울은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 말고 요 메추리알 준다. 그 소리가.
그저 여자의 사체 신고 들어온 거 없죠? 촬영 전날 술을 먹고 촬영 직전에 목도 풀지 않아서 잠겨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사실 일부러 만든 목소리는 아니고 얻어 걸렸다고 하네요. 누가 그랬답니다. 보름째 된 날 범인한테서 연락이 온다고. 어떤 도사가요. 도사요? 순간 기룡의 눈이 빛납니다. 도사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백재우이라고 부산 돈 싹 다 쓸고 작년에 서울로 갔단다. 이분은 감독의 친어머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 제자가 바로 김중산. 본적은 충북 청해고. 실제 김중산 도사 역시 부산 출신인데요. 충북 청주 출신인 혜진 형님이 이 많은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 사투리로 연기한다면 리얼리티가 떨어질 것이라 판단해 충청도 출신으로 각색했다고 합니다. 경희대 법대 나와가 5년 전까지 공화당 연수원에서 강사했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설문을 써주고 연봉 책정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감독의 거의 모든 영화에 출연한 양준경 대표님이 비서로 출연했습니다만 이번엔 얼굴을 못 보게 됐네요. 주디로 사람 꼬시는데 선수했네. 벌써 중산을 잡아온 중부서 형사들, 역시나 뭘 또 처먹고들 있네요. 서울말도 꽤나 흉내 내겠네. 이놈들은 그냥 아무나 잡아 범인을 만들려 하지만 6월 초부터 지리산 남자애 쭉 있었던 거 맞습니다. 기룡이 벌써 알리바이를 다 조사했습니다. 중산이 기도 드리던 산은 밀양시 산내면의 얼음골에서 촬영했습니다. 타짜의 아기와 고강렬, 어이 고광렬이 너는 첫 번부터 장난질이냐? 전우치의 화담과 초랭이, 사람이 아니라 뭐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개구나. 1987에 박처장과 한병용이 만났습니다. 뭐 연기 호흡은 말 안 해도 잘 맞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 중했어? 불경 하나만으로는 도를 깨우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 장면 전에 중부서 형사가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차에 태우고 기룡이 갈아입을 옷을 주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이 차는 실제 폰이 당연히 스틱 차량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분에게 거금을 주고 대여했다고 하네요. 차는 세트 안에 세워놓고 찍은 후 창 밖은 CG로 입힌 컷입니다. 그래, 당신이 그 15일째 연락이 온다 하는 그 단서가 바로 그 감흥이다 그 말 아이가? 꼴랑 그거 하나. 그런데 진짜 15일 만에 범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구덕 아파트 5층 도란스 안에 한번 가보세요. CG가 아니라 촬영 당시까지 그대로 남아있던 구덕 야구장입니다. 2017년에 아쉽게 철거됐다고 하네요. 경찰이 알면 애 죽어요. 지가 보기엔 아직 살아있네요. 뒤에 걸려있는 그림, 글들은 실제 김중산 선생님 집에서 빌려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번다고 하셨죠? 이곳은 영도 중리 바닷가입니다. 실제로는 장어를 풀어주는 방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어를 구하긴 했으나 애들이 성격이 너무 급해 금방 죽어버리는 바람에 줄돔으로 설정을 바꾸고 급조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 이후 백도사님은 운주가 죽었다고 하던데 스승과 제자가 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냐며 고모가 의심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유괴범과 만나기로 한 날 레코드점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경찰이 있는 것을 아는 듯 장소를 바꾸는 납치범. 모레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임랑 해수욕장에서 봐요. 실제 부산 임랑 해수욕장에서 촬영했습니다. 모레 오후 2시까지 만덕터널로 오세요. 또 장소를 바꾸는 납치범. 이곳 역시 부산시의 협조로 실제 만덕터널에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차가 많지 않은 새벽이라도 도로를 통제했으니 진짜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부터 수사 무대는 서울 여의도로 바뀌게 됩니다. 실화 바탕 수사극 극비수사 비하인드 스토리 1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풍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2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민원인으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2탄을 지금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